저 사람이 확실히 범인이야. 지금 끝까지 쫓아간다 내가. 많이 아플 거라고 했지. 그리고 계속 이렇게 살면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 했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선배,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인사는 나중에 하고 이거나 좀 받지?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새내기 인턴 수사관 조수연. 좀 더 정리하고 네. 연락줘. 첫날인데 좀 빨리빨리 다니지.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오셨어요. 잘 지내셨죠?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인턴이야? 네, 빨리빨리 다녀. 어? 선배님보다 빨리 왔습니다. 예리한 눈썰미와 복불복 직관력 최성민 수사관. 그리고 아름다운 나. 뭐 가져온 건 없어? 아니요, 이거 오늘 왜 모인지 잘 몰라가지고. 나도 예, 여기 일단 오라고 서류를 좀 했는데. 찾아보긴 했는데. 다 모였나? 우리 이게 아니, 이게. 건강청 천리안 이재용 반장님. 대한민국 최초 건강해결 전문기관 건강청의 핵심 부서 미제건강전담팀에 온 걸 환영한다. 미제건강 전담팀. 뭐지?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특별히 꾸려진 만큼 최선을 다해 힘을 써주기 바란다. 밀린 사건 많으니까 빨리빨리 움직여.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야, 인턴. 네? 자, 일로 와봐. 으쌰. 아유. 너 들어온 지 얼마나 됐지? 네, 하루 됐습니다. 하루? 네. 야, 너 큰일 났. 너 수사관의 기본이 뭐라고 생각해? 눈빛? 그렇지, 눈빛. 눈에 힘을 빡 줘야 된다고. 이렇게 빡 줘봐. 줘봐. 또 시작이야. 어? 빡 줘. 빡.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요. 그 다음은? 네. 순발력. 야. 순발력이야. 송곳 같은 추리력이 있어야 돼. 추리력. 추리력. 야, 우리는 말이야. 딱 사람 손짓만 딱 봐도 어디가 아픈지 딱 알아야 된다. 잘 봐. 나 지금 어디 아파? 머리. 야. 잘 봐야 돼. 추리. 봐봐. 배. 아니지. 주식이 떨어져서 내 가슴이 아픈 거잖아. 네. 이런 추리를 해야 된다고, 추리력. 내가 옛날에는 말이야, 이 전화 벨소리만 들어도, 야, 이거 무슨 사건인데, 딱 알아채렸다고. 야, 그만하고 전화 좀 받지. 예, 죄송합니다. 네, 자, 미제건강 전담팀입니다. 예? 제보자인데요? 스피커폰. 스피커폰? 스피커폰. 네, 말씀하세요. 아무래도 제 아내에게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화장실만 들어가면 이상한 소리가 들리길래 몰래 훔쳐봤거든요.
근데 막 얼굴 막 문지르면서 괴로워하고 이 화장품에 병적으로 집착해요. 아내가 머물렀다 하면 거기에 막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져있고요. 에? 아,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증거도 보내놨으니까 꼭 좀 파헤쳐주세요. 반장님, 증거물 도착했습니다. 오. 보자, 보자. 자, 지금부터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관장님. 이름 김경자. 올해 62세 여성입니다. 남편이 지켜본 바로 50대 중반부터 증상이 시작됐고요. 이 겨울만 되면 더 심해지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근데 뭐 마스크팩 안 써본 사람 있나? 없죠. 이게 근데 증거가 돼? 근데 그게 그 사용 횟수가 좀 많습니다. 이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사용한 마스크팩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머리카락 뭉치와 수십 개의 모자 혹시 탈모 아니야? 이 사건 파일을 보게 되면 말이죠. 이 머리카락 뭉치가 발견된 시기와 모자를 사들인 시기가 맞물리고요. 이 남편도 탈모를 좀 의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증상을 겪기 시작하면서 집에서도 완벽하게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확인을 못했다고 합니다. 좀 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한데 일단 남편 제보 토대로 현장 조사 나가보지. 인턴? 네, 왜? 네, 좀 하지. 네, 다녀오겠습니다. 머리카락이 굉장히 많네. 자세히 한번 봐야겠어. 머리카락을 저렇게 본다고 보이나요? 모르겠네. 이게 어떤 게 증거가 될지 모르니까 다 담아보자. 마스크팩이잖아. 이거는 말라 비틀어진 마스크팩? 냉장고에도 마스크팩도 발견. 마스크팩을 상당히 많이 쓰시네. 근데 저도 이렇게 사놓고 안 쓰는 저렇게 마스크팩 막 싸놓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커피다. 여기도 커피? 여기도 커피. 카페인 음료를 많이 마시면 그 몸에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는 거 아닌가? 여기도 커피. 여기도 커피. 어머, 여기에도 커피가 있네? 이건 뭐지? 미스트인가? 미스트다. 남의 물건을 저렇게 막 써도 되는 거예요? 건조한 내 피부를 위해. 자, 미스트. 그리고 이거는 로션. 아니, 근데 식탁에도 로션이 있고, 또 이렇게 거실에도 화장품이 있네. 늘 바르시나 보네. 오, 화장실이네? 뭐야? 뭐지? 왜 저런 거야? 뭐야? 이게 다 뭐야? 오, 우와. 아이고. 저걸 다 쓰진 않겠지, 설마? 무슨 메이크업 샵도 아니고 화장품이 왜 이렇게 많아? 피부에 좀 문제가 있으신 분인가? 이게 뭐야? 무슨 가루가 있는데? 뭐지? 가루? 가루라기는 좀 굵은데 뭐지? 이게 뭐야? 지우개 가루처럼 쉽게 뭉개지는 가루라. 이게 도대체 뭐지? 내가 갔어야 되는데. 저 딱 맛을 봤어야지. 바로 알 수 있는데.
수건. 수건에서 나는 냄새인가 봐. 촉촉한 걸 보니까 쓴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자, 안방에는 또 뭐가 있을까? 또 수건이네? 왜 이렇게 냄새가 나지? 좀 여러 번 쓰셨나? 발수건 아니에요? 냄새가 나는 거 보니까? 와, 화장품만큼 모자가 진짜 많네? 이 모자 이쁘다. 자, 보면은, 머리카락. 탈모가 있으신가? 탈모? 마스크팩, 모자, 수많은 화장품. 한현님, 이거 다 외모와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아니, 증거물을 보면 외모에 관심이 아주 많다는 건데. 이 정도로 관리를 한다는 건 분명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닥터, 뭐 좀 나온 거 있습니까? 증거물들 성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스크팩들은 다 보습 라인으로 확인됐고요. 다량의 화장품 모두 유분 함유량이 굉장히 높아요. 피부 검사 결과 나와봐야지 알겠지만 이 정도 증거면 현재 김경자 씨 피부 상태가 상당히 건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빠진 머리카락, 모자, 그리고 탈모까지 진행된 거라면 이것은 건조하고 약해진 피부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피도 피부니까요. 더 조사를 해봐야겠구만. 건강용의자는 소환했어? 여기 오시네요. 네, 건강 용의자분 모셔왔습니다. 김경자 씨. 여기 있는 이 증거물들 이거 본인 거 맞죠? 네, 맞아요. 제가 뭐 잘못한 거 있나요? 아니요. 저희도 신고를 받고 조사 중인데 김경자 씨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이 증거가 나온 이상 저희가 도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뭐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반장님, 김경자 씨 집 화장실에서 나온 그 의문의 가루요. 그게 성분 검사 결과 각질로 나왔습니다. 각질 제거제 성분도 검출됐고요. 근데 뭐 그 각질이 뭐 잘못됐나요? 뭐 아무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특이한 건요. 각질 형태나 색으로 봤을 때 오랫동안 쌓인 각질이 아니랍니다. 그거는 제가 뭐 주기적으로 이렇게 각질을 관리한 거거든요. 그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관리한 게 아니시죠? 이게 보니까 뭐 불과 몇 년 전부터 갑자기 그 강박적으로 관리를 시작했다고 하시던데? 아이, 그거야 뭐 나이가 드니까 그거는 다 하게 되죠. 그렇죠. 예. 지금 방금 뭐라고 하셨죠? 나이가 드니까. 나이가 드니까. 네. 이게 포인트죠. 네. 이 나이가 들면요, 몸 곳곳에 노화가 진행이 됩니다. 자, 노화? 결과지입니다. 김경자 씨 피부 검사 결과를 보면 피부 수분도가 낮아서 앞으로 주름이 많이 발현될 위험도가 높게 나왔고요. 또 피지가 아주 현저히 적게 나왔습니다. 어머, 근데 피지가 적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전 피지가 너무 싫거든요. 피지도 적당히 있어야지 건조하지도 않고 색소 침착도 덜 하면서 피부 노화가 더디거든요. 김경자 씨의 경우에는 그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혈관 확장도도 높게 나왔습니다. 그 피부의 혈관을 지탱하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손상을 받으면서 혈관이 탄력성을 잃어버린 건데요. 이것 때문에 혈관이 쉽게 확장되고 또 얼굴이 붉어지는 증상이 자주 반복되면서 노화가 더 급속도로 진행된 겁니다. 예전엔 제가 이렇게 화장품을 잘 바르지 않아도 이렇게 좀 탱탱하고 또 윤기도 있고 좀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50대 접어들면서 한 중반부터는 피부가 많이 거칠고 좀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관리를 한다고 열심히 지금 제가 좀 관리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관리 그 증거물이라고 하니까
조금 저는 의아하네요. 이 노력의 증거물이다 이 뜻이시죠? 그렇죠. 노력의 증거물이에요. 예. 노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고 관리를 하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다면 이게 뭐 방법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럴 리 없을 텐데요. 저는 제 나름대로는 잘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제 몸은 제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건강 용의자 집에서 홈캠을 발견했습니다. 홈캠? 바로 이건데요. 근거가 될까 싶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 문제의 원인이 담긴 결정적인 증거가 있네요. 빨리 한번 틀어보도록. 아우 이렇게 마스크를 쓰니까 얼굴이 그렇게 건조하고 아니 여기는 이렇게 촉촉한데 왜 이렇게 여기를 땡기고 그럴까? 아우 그래 맞아. 네, 입김으로 축축한 마스크, 습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얼굴 피부 온도를 높여서 보습 수치를 떨어뜨리고 수분 손실량을 높이거든요. 그래서 김경자 씨가 겨울철에 특히 더 힘들었던 겁니다. 아우 가려 아우 가려. 깜짝이야. 부분 가발을 착용을 하시네요. 오호. 부정부 탈모가 아주 심해 보입니다. 아우 안 되겠다. 이 각질을 좀 느껴봐야지. 아, 이 각질을 이제 또 벗기시는구나. 각질이 엄청 나오네. 어우. 오, 빡빡 닦으시는데요. 안 되겠다 안 되겠어. 아니 지금 분명히 각질 제거제로 각질 제거를 했는데 거기다 또 팔을 미시겠죠? 어머, 얼굴을! 어머 떼수건을 잠깐만 멈춰요. 아니 평소에 이렇게 관리를 하신 겁니까? 네, 저는 필링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좀 개운치가 않아서 떼수건으로 이렇게 좀 밀면 또 때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굉장히 개운해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사우나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땀도 못 빼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좀 필링 제거를 좀 하고 있어요. 이거 괜찮은 거예요, 지금? 필링제로 인한 각질 제거 자체가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상태에서 떼수건으로 2차 자극까지 가하게 되면 피부 장벽이 손상되고 피부 조직을 얇게 만들어서 결국은 각질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오히려. 게다가 사우나는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들고 우리 김경자 씨처럼 이미 혈관 확장도가 높은 분에게는 혈관의 탄력성을 급속도로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아니, 김정자 씨, 이 각질 제거를 일주일에 몇 번씩 하세요? 한 2번 해요. 2번 정도? 네. 떼수건은요? 떼수건 2번 다 사용하세요? 그때도 아니 뭐 한 번 할 때도 있고 2번 할 때도 있고 좀 피지가 이렇게 제가 각질 제거할 때 조금 덜 나온 것 같으면 또 떼수건으로 좀 살짝 남은 것 같으면 그걸 떼수건으로 미시는군요.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각질 제거를 하면 이렇게 수분을 더 주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떼수건으로 한 번 더 깨끗하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미는 걸 봤거든요. 코가 있는 게 지금 다행스러워요. 워낙 코는 높고 너무 이렇게 막 세게 미셔가지고. 코가 높으시대요. 네. 그래서 일부러 떼수건으로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피지가 현저히 적게 나온 이 검사 결과와도 연관이 있는 거네요, 그러면은? 당연히 연관이 있습니다. 각질 제거를 너무 자주 해서 이 필요한 피지량까지 손실된 겁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수분도도 낮고 또 건조하고 색소 침착도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피부 환경이 되거든요. 실제로 이 김경자 씨의 피부에서도 피부 톤이 낮게 측정됐고 또 잡티가 많이 보였습니다. 저는 이 각질은 피부에 안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열심히 또 그건 나름대로는 관리한 거거든요. 저도 몰랐어요. 네, 여기서 끝이 아니니까요.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은 각질이 다 벗겨지니까 시원하긴 하다. 개운하고. 보습. 보습. 오, 세게 때리시는데요. 오. 뭐야? 오일까지. 끝인가요? 또 발라요? 원래 오일 위에 또 크림 발라야 되거든요. 아, 크림. 이제 끝이죠? 잘 먹어주네. 또 발라요? 아니, 몇 개를 바르시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저렇게 되면 피부가 숨을 제대로 쉬긴 하나요? 야 엄청 많이 바르시는데요, 이게? 6개 정도 바르시는 것 같은데요. 더 바르면 더 발랐죠. 예, 그날은 좀 덜 바른 거라고 생각해요. 6개가 좀 덜 바른 거예요? 네. 발라도 계속 건조하니까 계속 바르게 되더라고요. 네, 악순환입니다. 악순환. 맞아요, 악순환! 악순환이라뇨. 뭐 좀 과하긴 해도 김경자 씨처럼 뭐 건조하면 덧 바르는 것도 저는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전 단계부터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아니, 전 단계라면 그 각질 제거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네, 맞습니다. 과하게 각질과 피지를 제거하면서 피부 보습도 함께 제거가 된 거죠. 그래서 건조함이 더 심하게 나타났고 더 많은 화장품을 바르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된 겁니다. 게다가 김경자 씨는 지금 유분기가 많은 화장품만 바르시다 보니까 그 겉은 번들번들해 보이고 촉촉할지 모르지만 정작 피부 속의 건조는 잡히지 않은 겁니다. 따라서 이 바를 땐 촉촉했어도 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건조하셨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제가 네. 그 화장품 바르는 개수만 이렇게 늘어났지 건조함은 그렇게 그대로 뭐 좋아지지는 않았던 네.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맡았던 그 냄새나는 수건 아닌가요? 더 써도 되겠다. 아우, 이 머리카락 좀 봐, 세상에. 아우. 네, 잠깐만요. 김경자 씨, 얼굴에 닦은 파란 수건, 그리고 머리에 감싼 노란 수건, 이후에 다시 또 쓰셨죠? 그때 뭐 별로 뭐 한 번밖에 안 쓴 수건이었고요. 또 말려서 쓰고 그렇게 하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 아, 왜 절대로 안 돼요? 왜냐면 우리는 또 수건 한 번 쓰고 빨면 화나거든요, 엄마로서. 빨래 계속 해야 되는데 수건은 뭐 다들 몇 번씩 쓰지 않나요? 아니요, 전 하루에 하나 하거든요. 하루에 한 번 세수하나 보네. 그렇죠. 이 사용 후에 축축히 젖은 수건을 습기가 가득한 욕실에 가득 두게 되면 세균이 더 빠르고 많이 번식하게 됩니다. 이 축축히 젖은 수건에는 많게는 세균이 약 160만 개까지 검출된다고요. 160만 개. 네. 그렇게까지는 아닐 텐데. 그래, 아닐 텐데. 뭐 믿을 수 없다면 직접 검증해봐야죠. 출석한 예, 장비 세팅. 네, 증거품 가져오겠습니다. 왜? 아, 냄새. 그 정도야. 아, 보기에 깨끗해 보이는데 사실 이 정도 깨끗하면 그냥 쓰거든요. 자, 이렇게 세균을 묻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수건도 비슷할 겁니다. 그거 우리 뭐 검사 많이 해봤는데 자아키트 같이 생겼네. 예, 아, 그렇게 흔드나요? 예. 손을 흔들어서 여기 시약이 들어있으니까 이제 좀 무슨 너무 궁금한데요. 왜 그래? 왜 그래? 얼마나 나왔길래? 7,632! 아, 이 정도면 높은 거죠? 엄청 높네요. 너무 많은데? 심각한데요? 이 정도 수치면 닥터 어떻습니까? 이 정도 수치면 피부 트러블이나 염증까지 생길 정도로 아주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세안하고도 얼굴이 이렇게 좀 여기가 좀 간질간질할 때가 있어서 이렇게 저도 모르게 조금씩 긁고 그러긴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네요. 아니, 고온으로 오랫동안 저렇게 머리를 말리는 습관이 피부를 건조하게 만든다는 사실은 몰랐습니까?
아니 그 머리를 바짝 말리지 않으면 더 이렇게 빠진다고 해서 저는 그게 바짝 말리고 그랬거든요. 아 저는 그 말만 믿었는데. 아니 머리카락이 이게 뭐야 세상에 머리 드라이할 때마다 이만큼씩 빠지면. 돌돌이에 저게 다 머리카락이에요? 아유, 이거 네 그게 다 머리카락이에요. 어우, 너무 마음 아프겠다. 지금 저 정도가 하루 빠진 상태죠? 하루 빠진 드라이하고 양. 나, 네 드라이하고 나면. 식사하시나 봐요. 커피? 아유 이렇게 그냥 커피가 좋으니. 아 근데 오후 5시가 넘었는데 이게 첫 끼예요? 아, 외출하거나 이렇게 바쁜 날이면은 이렇게 끼니를 놓칠 때가 많아요. 그러면 과자나 뭐 커피랑 이렇게 먹으면 좀 피로가 풀리고 또 제가 또 기분이 또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렇게 먹을 때가 많아요. 예. 이제 모든 문제점에 대해 인정하시죠? 저는 그게 다 좋은 줄만 알고 한 건데.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협조 잘 하셔서 저희 도움 받으세요. 네,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예. 언제부터 이 증상이 시작됐나요? 제가 한 40대까지는 그래도 머리도 굉장히 풍성해가지고 파마를 하면은요 이렇게 사자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래 막 그 머리 죽이느라고 미리 드라이하고 자고 막 이랬었거든요. 아 여기 있네. 보세요. 아까 미인이셨네. 말씀하신 것처럼 머리가 네. 느낌이 거의 8, 90년대 영화배우 느낌이 있어요. 아우, 진짜로.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50대 이제 넘어가면서 중반부터는 이렇게 탈모가 급격히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탈모도 오고 피부도 건조하고 막 이러니까 제가 그때부터는 자신감을 많이 잃고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아무래도 갱년기 때문인 건가요?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는 피부도 막 이렇게 주름도 생기고 뭐 색소 침착이라 그래나 뭐 이런 게 잡티도 많이 생기고 좀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갱년기 이후로 제일 많이 심해진 거는 발 뒤꿈치가 이렇게 각질이 심하게 좀 쌓이고 손톱도 지금도 이렇게 오늘도 여기 이렇게 2개 이렇게 바짝 잘랐거든요. 이렇게 옷에 이렇게 하면은 갈라지게 왜 이렇게 찢어진다 그래야 되나요? 그리고 저는 일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주부 습진이 와서 그것 때문에 몇 년 동안 많이 고생하고 병원에도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로션을 눈에 보이는 데다 다 두는 게 항상 이 보습에 너무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냥 쉬도 때도 없이 발라요. 그게 이제 갱년기 오고 난 이후에 갑작스럽게 그렇죠, 생겨난 그런 그렇죠. 증상들이라는 네, 거죠. 네. 여기 그 진단서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아 질병이 상당히 많으셨네요.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저 응급실에도 한 2번 갔거든요. 고생 많이 네. 어떤 질병이? 이게 그 대상포진도 생겼고요. 뭐지? 어느 날은 이석증이 갔더니 이석증이라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무슨 뇌가 잘못됐는 줄 알았어요. 너무 빙빙 돌고 막 그래서. 다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또 제가 그 혈압이 너무 막 급격히 올라가가지고 그랬다 그래서. 고혈압까지. 네, 지금은 또 혈압약도 먹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 갱년기가 오면 또 몸 여기저기가 안 아픈 데가 맞아요. 없다고들 하는데 하필 시기가 맞물려가지고 더 힘드셨을 것 같아요. 반장님, 여기서 노화의 원인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요. 뭐야? 아니 건조, 유수분 불균형, 뭐 세균 거기에 네. 덧붙여서 또 있습니까? 지금 이 김경자 씨의 피부 악화와 탈모, 그리고 지금 증상이 발현된 시기, 그리고 이런 뭐 각종 질병들까지 따져본 결과 가장 큰 노화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뭐야? 제일 궁금해. 그게 뭐죠? 더 써도 되겠다. 아우, 이 머리카락 좀 봐. 김경자 씨 노화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콜라겐 부족입니다. 콜라겐요? 콜라겐. 아니, 콜라겐 먹는 거잖아. 피부 좋아지라고. 그러니까 그 족발 앞에 붙어 있는 거 야들야들한 거. 돼지 껍데기. 돼지 껍데기, 돼지 먹으러 껍데기. 갈까? 싫어요. 자자자자자 조용히들 하고 콜라겐 우리가 많이 듣기는 하는데 정확히 어떤 성분입니까? 네, 콜라겐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 중에 3분의 1을 차지하고 진피층의 70에서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피부에서는 탄력을, 혈관에서는 유연성과 신축성,
그 뼈와 관절 사이에서는 칼슘과 인을 정착시키거나 연골을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콜라겐 부족 시에 다양한 질환을 발생시킬 수 있는데요. 콜라겐을 단순히 피부 관리를 위한 성분으로만 생각한다면 잘못된 생각이죠. 그렇구나. 가만 있어봐. 그러면 김경자 씨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뭐 피부 노화, 탈모 이런 것들이 콜라겐 부족 때문에 생긴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1mm의 콜라겐 섬유는 무려 40kg의 피부를 지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콜라겐이 무너지면 피부도 무너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머리카락 뿌리에는 진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콜라겐이 부족하게 되면 모발이 영양분을 받지 못해서 탈모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발 뒤꿈치에는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다 보니 콜라겐이 부족하게 되면 피부 초직이 얇아져서 각질이 늘어나기 쉬운데요. 발 뒤꿈치나 팔꿈치 각질이 심하게 되면 우리 콜라겐이 부족하다는 신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신호였구나. 근데 다 이해가 가는데 김경자 씨가 겪고 있는 그럼 주부습진은요? 아니 뭐 주부습진은 습해서 생기는 거니까 콜라겐하고 상관없지 않을까요? 건강용의자의 증상은 이게 건조해서 생기는 건성습진입니다. 저희가 겨울철에 이런 찬바람, 그리고 과도한 난방, 그리고 온도차가 심한 이런 건조한 환경에 자꾸 노출이 되게 되면 이 피부의 각질층이 파괴되어 콜라겐까지 같이 파괴되기 때문에 피부 노화가 촉진된 거죠. 그럼 그 콜라겐이 부족하면 고혈압도 이렇게 생기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혈관의 탄력성과 세포 이동을 촉진시키는 가장 중요한 곳이 이 바로 혈관벽의 중막인데요. 이 중막은 탄력 섬유인 콜라겐과 엘라스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콜라겐이 감소할 경우에 혈관은 탄력을 잃고 딱딱해지면서 유연성을 잃게 되고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혈압 조절이 안 되고 고혈압까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거였구나. 그러니까요. 우리 건강용의자의 증상이 시작된 그 시점과도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네, 맞습니다. 콜라겐은 20대 중반부터 매년 1%씩 감소를 해서 중년에는 20대의 절반으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때문에 콜라겐 부족은 노화를 부르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우리 여성분들한테는 관절염, 주름 등의 노화 증상이 더욱 두드러지는 건 폐경 이유이기 때문인데요. 콜라겐을 만들어주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콜라겐의 30%가 급속도로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건강 용의자 김경자 씨의 모든 증상이 시작된 시기도 갱년기였죠. 그 외에도 이 골다공증이나 아니면 관절염, 근감소증, 그리고 이런 각 장기 질환까지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전신 노화뿐만 아니라 전신 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콜라겐입니다. 그럼 이대로 그 방치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설명보다는 직접 보는 게 이해가 빠를 겁니다. 네. 참아야 돼. 참는다고요? 뭘 참으시지? 뭐야? 교통사고 나셨나? 땡김이 아니에요? 턱 이렇게 당겨주는. 네.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나니까 하고 있어요. 아이고. 피부 노화 고민. 턱은 당겨지신 것 같은데 다른 데가 야, 너 왜 이렇게 갈수록 젊어지냐? 이 소리가 아니야. 왜 이렇게 늙었니? 어머, 너 많이 늙어졌다. 막 이런 말을 들으니까 막 짜증나죠. 집에 와서 또 거울을 한 번 더 보게 되고 왜 관리를 안 했지? 막 이런 혼자 자책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 만나는 것도 좀 꺼리끼게 되고. 김경자 씨랑 비슷하네요. 예. 반지 때문에. 피부가 약해지셨네요. 일단은 얼굴을 봤을 때는 여기 이쪽으로 붉게 좀 많아요. 네. 그러니까 긁으시거나 네. 가려워서 좀 손을 많이 대셨죠. 맞아요. 만약에 지금 상태가 조금 지속이 된다면 피부가 더 민감해지고 붉어지고 피부 탄력이 떨어지면서 조금 피부 노화 증상이 조금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실제 나이보다 8살이나 많은 피부. 아이고. 충격 많이 받으셨겠는데요? 몇 년 전에요. 그 고혈압이 되게 높았거든요. 175? 정말.
그 고혈압으로 인해서 더 피부며 뭐 이런 게 더 나빠진 것 같아요. 갱년기도 그렇고. 이 김경자 씨와 굉장히 비슷한 상황인데요. 갱년기부터 증상이 시작되었고 별거 아니라고 방치했다가 급격한 전신 노화를 겪은 후에 이런 전신 건강까지 잃은 케이스입니다. 김경자 씨, 이거 보고 나니까 어떠세요? 이제 정신 더 바짝 차리고 건강과 이렇게 피부 관리에도 더 좀 신경을 써야 되겠어요. 반장님, 수사관님, 저 좀 도와주세요. 예, 일단 저희가 김경자 씨의 몸과 건강 상태에 맞는 그 솔루션을 내릴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닥터분들하고 수사관들 한번 모여보세요. 네. 이 보면은 우리 저기 닥터들께서 실질적인 어떤 대안을 중심해서 좀 더 세밀한 친구들을 갖다 운동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밝게 식단도. 사시는 것도 중요해요. 네. 저희가 내린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화를 겪고 전신 건강까지 흔들리고 있는 김경자 씨에게 우리 건강청은 의학 수사관이 주관하는 건강 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합니다. 김경자 씨와 마찬가지로 노화가 찾아왔지만 자신만의 비법으로 세월을 거스른 건강 모범인이 있습니다. 같은 환경, 하지만 다른 선택을 한 건강 모범인의 핵심 비법이 건강청의 솔루션입니다. 잘 따라오세요. 세 분 중 누군지 제가 아니 여기 동안이잖아요. 네, 제가 더만 봤습니다. 네. 동안 확실해요. 네, 어디서는 거의 뭐 중학생으로 아시더라고요. 충분한 동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닭띠동갑. 네, 동갑입니다. 띠동갑. 띠동갑? 뭔 소리야? 정말 자식돌이에요. 어머나! 저희 어머니가 연세가 더 어리? 더 어려? 네. 더 어리세요. 네. 제가 우리 단원들 8명 중에 나이가 제일 많아요. 그럼 한 35? 33? 54세, 69년생입니다. 말도 안 돼! 군살도 하나도 없으시고 피부도 너무 좋으시고. 주름도 좀 생기고 또 모공도 넓어지고 제가 기미 막 그다음에 피부도 막 맨날 뒤집어지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단장님 보면은 주름 하나 없으시고 너무 동안이신 것 같아서 너무 부럽습니다. 혹시 알바예요? 아닙니다. 너희 사주시던 선생님이고 오늘의 마지막 끝이 났는데요. 큰 박수로 우리 스타로 정희조 씨를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월시고 놀랬어. 나 그렇게 안 될 줄 알았어요. 한대 때 후반인 줄 알았는데. 아니, 나 40대로 봤어. 40대. 사람들이 젊다고 막 이렇게 좀 칭찬해 주시고 나이 들면 놀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젊게 살고 즐겁게 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무대에 서기 때문에 화장이 좀 짙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피부가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관리를 좀 더 많이 해야 돼요. 근데 화장을 두껍게 하면 더 나이 들어 보이는데 지금 화장 지우니까 훨씬 더 어려 보이시잖아요. 네. 와, 이건 피부가 진짜 자체가 30대 좀- 같으시다.
아, 이제 검사하네요. 야, 피부 나이가 몇 살로 나올까요? 최소 5살은 더 적게 나오지 않을까요? 와. 아, 진짜 피부도 너무 좋으시고 군살도 하나도 없으시고 부러워요. 근데 솔직히 네. 저런 모습을 보면 약간 희망이 생겨요. 아, 나도 관리를 열심히 하면 50대 때 저런 모습으로 계속 살 수 있구나. 관리가 이분 같은 경우에 피부 관리만 하신 게 아니라 즐겁게 사시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즐겁게 즐기시면서 하는 것도 그런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네, 그런데 이 건강 모범인도 이 건강 용의자처럼 노화의 고비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어떤 과거가 있었던 걸까요? 말도 안 돼. 더 희망이 생기네요. 그 사진이에요? 네. 이 사진은 제가 웨딩 모델 나갔을 때 사진이고요. 와. 어허. 어머. 이 사진은 25살 25? 사진이고 졸업식. 그리고 이제 아이 둘 키웠을 때 32살 때 우리 둘째가 지금 100일 정도 됐을 때예요. 제가 딱 1년 차이로 12개월 만에 둘째를 낳고 그 몸의 밸런스가 다 깨졌을 때였어요. 이때는 옷이 시중에서 사기가 좀 힘들었어요. 육육도 안 맞고 완전히 아줌마 할머니 나오는 사이즈. 그러니까 몸에 그 밸런스가 깨지니까 이 트러블 속에서부터 이렇게 트러블도 많이 올라오고 뭐 각질도 많이 생기고 난 너처럼 예쁜 일 못 봤어. 너가 참 예뻐. 막 이렇게 얘기했던 친구가 너가 이렇게까지 망가질 줄 몰랐다. 이 소리를 제가 들었었으니까요. 다시 무대에 대한 꿈을 가지고 나왔을 때는 운동을 하면서 식습관 조절하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참 사람은 오래 살고 가야 하는데 집에서 살림하던 사람이 대한민국 최고령 소주 모델까지 했으니까요. 진짜요? 와. 뭐요? 탄산수 아닌가? 이거 탄산수예요. 네, 탄산수가 제가 이제 짙은 화장을 하잖아요. 이게 미세 노폐물을 빼준대요. 와, 처음 봤어요, 저 지금. 탄산수로 세수하는 게. 탄산수는 pH 4.5 정도의 약산성으로 피부에 긴장감을 줘 탄력에 도움을 주는데요. 또 모공 속의 노폐물을 잘 제거하기 때문에 모공 크리를 줄이는 데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혈액순환 또한 원활하게 해줘 붓기 완화에도 아주 효과적이고요. 와. 아무리 클렌징을 잘한다 해도 조금 남아있을 수 있는 그런 것들 탄산수로 해결해봤습니다. 입술 팩을 만들 거예요. 입술도 쭈글쭈글하면 할머니 같잖아요. 자, 흰자만. 흰자를 이렇게 거품을 잘 냈습니다. 꿀을 사용할 거예요. 꿀 한 스푼. 아, 계란 흰자에다가 꿀을 넣고 저렇게. 오, 탱탱해졌어. 요즘 자세가 정말 되게 정자세신 것 같아요. 예. 운동 아무리 열심히 해도 평상시 자세가 좀 구부정하다면 절대 동안이 될 수 없습니다. 나이 들어 보이잖아요. 항상 근데 이게 한 번 뺐다가 아니라 이게 습관이 돼야 되거든요. 네, 이 자세는 뼈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척추와 갈비뼈를 휘게 만들어서 오장육부를 압박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호르몬 분비와 같은 내분비계의 활동력이 떨어지게 되면 신진대사가 방해를 받고요. 결국 혈액의 원활한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특정 부위에 정체될 경우에 부종이 생길 수 있고 이것이 얼굴의 경우에는 심지어 여드름을 동반한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뭘 드시는지도 진짜 궁금해요. 아, 이게 식단이 중요해요, 식단. 맞아요. 그 연어가
굉장히 단백질도 풍부하고 콜라겐도 많고 저칼로리잖아요. 그럼 이왕이면 다 그렇게 먹지는 못하지만 콜라겐을 이렇게 섭취할 수 있는 음식들을 주로 먹으면 더 예뻐지지 않겠어요? 공연장에서 먹은 것도 그렇죠. 그거는 진짜 콜라겐 덩어리예요. 아까 드시던 게 과자가 아니고 명태 껍질이었네. 명태 껍질. 아, 대단하시다. 콜라겐 덩어리구나. 이렇게 간식거리로 먹으면 맛있고 또 피부 건강에도 좋고 바나나를 쏙 넣고 대주고 샐러드를 좀 꺼내볼까요? 짜자자잔. 오. 한 끼 식사로 너무 충분한 끝이 아닙니다. 비법이. 이거 콜라겐이에요. 설탕인가? 이거는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라고 하는 거래요. 콜라겐 펩타이드? 이런 게 따로 팔어? 가루로도 나오네요. 좀 보충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서 먹으면 아무래도 피부가 더 탱탱해지겠죠. 건강해지고. 아몬드. 이 아몬드도 이렇게 좀 같이 뿌려서 이게 그 비오틴이라고 우리 몸에서 생성되지 않는 것들이 여기 있대요. 그래서 그 나이가 들면 좋다는 거 좀 챙겨 먹어야 100세 시대인데 좀 젊게 살지 않겠어요? 콜라겐은 아미노산이 결합된 단백질로 아미노산 수치가 낮을수록 분자의 크기가 작고 흡수율이 더 높은데요. 부족한 콜라겐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흡수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육류 콜라겐의 경우 분자 크기가 커서 체내 흡수율이 낮은 반면에 어류 껍질에서 추출한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인 경우에는 머리카락 굵기의 12만 5천분의 1로 아주 잘게 쪼개져 있고 피부 세포와 동일한 구조여서 체내 흡수율이 아주 빠릅니다. 저도 경자 씨처럼 이렇게 노화로 굉장히 고생을 했었거든요. 지금 100세 시대니까 건강 잘 챙기면 더 건강하고 젊게 사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건강모범인의 핵심 비법을 잘 배워봤는데요.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콜라겐은 진피층의 70에서 90%를 차지한다고 했죠. 그래서 콜라겐이 부족하면 전신 건강까지 위협하는데요. 게다가 셀룰라이트까지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셀룰라이트 감소라뇨. 이게 한 번 생기면 이게 잘 안 없어진다고 맞아요. 들었는데 셀룰라이트. 셀룰라이트 어떻게 없애? 그래서 아까 그분이 굉장히 날씬하셨나? 제가 좀 연구 결과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우리 20대에서 50대 여성을 대상으로 저분자 펩타이드 콜라겐을 섭취한 후 셀룰라이트의 변화를 살펴봤는데요. 12주 후에는 허벅지의 셀룰라이트가 감소를 했고 24주 후에는 체중은 증가했지만 허벅지의 셀룰라이트는 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정도면 여성들에게는 이거 복음과 같은 소식 아닌가요? 그럼요. 저는 가루로 나온다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약간 뿌려서 너무 어떤 음식에도 다 뿌려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야, 콜라겐이 근데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요. 진짜 피부뿐만 아니라 뭐 미용에도 효과가 있지만 건강, 전신 건강에도 효과가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네, 이 저분자 펩타이드 콜라겐은 분자 크기가 작고 또 피부 세포와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흡수율이 빠르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40대부터 60대까지의 이 한국인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12주간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를 섭취하게 한 결과 6주 만에 대조군에 비해서 피부 보습이 개선되었고 12주 만에 피부 탄력과 눈가 주름도 개선되었다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눈가 주름까지. 네. 누가? 네, 그리고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2개의 달걀 노른자 중에서 한쪽에만 콜라겐 가루를 섞은 물을 부었는데요. (48시간) 이틀이 지난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일반 물에 넣은 노른자에는 물이 점점 침투하면서 압력을 감당하지 못한 채 이제 노른자가 터졌어요. 하지만 이 콜라겐 물에 넣은 노른자에서는 압력을 견딜 뿐만 아니라 탄력을 유지했거든요. 이것은 이 콜라겐이 노른자를 보호하고 또 탄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방어막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근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실험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동일하게 작용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쉽게 말하면 코팅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보호를 하고 그 탄력을 유지시킨 겁니다. 뿐만 아니라 20대에서 50대 여성을 대상으로 6개월간 모발의 굵기를 확인했더니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를 섭취한 그룹이 대조 그룹에 비해서 모발 굵기가 두꺼워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의 짝꿍 영양소인 비오틴은 수용성 비타민의 종류로 우리 모발을 구성하는 케라틴 단백질 생성을 돕거든요. 그래서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와 비오틴을 함께 먹으면 탈모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모발의 양은 물론 밀도, 광택이나 강도 개선까지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식약처 기준 콜라겐 하루 권장 섭취량은 1g 이내이고요. 콜라겐을 구입할 때 식약처가 인증한 건강기능 식품 마크가 있는지 또 안전한 인체 적용 시험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콜라겐 합성에 도움이 되는 이 비오틴도 함께 섭취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비오틴. 그래서 우리 건강청의 맞춤 솔루션을 잘 숙지해서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고 젊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김경자 씨. 아니, 김경자 씨. 그렇게 관리를 많이 하시는데 콜라겐은 안 드셨거든요. 네. 우리 여기에 와서 이렇게 콜라겐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셨어요. 저는 이제 앞으로 올바른 자세로 좀 앉아 있으면서 식생활도 좀 열심히 잘 관리해서 콜라겐 섭취도 잘 하면서 이렇게 건강하게 그렇게 앞으로 지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운 건강을 되찾는 계기가 될 거니까 잊지 마시고 꼭 실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사건은 건강청 미제건강전담팀의 첫 사건으로 건강용의자의 잘못된 습관을 밝혀내 교화까지 이뤄내며 이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경각심과 건강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사건이었습니다. 저 아직 30대밖에 안 됐는데.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게 탈모래요, 탈모! 되게? 대한민국 인구 중 1,000만 명? 그 중에 48%가 여자입니다. 탈모가 생기는 원인은 볼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도 혹시 탈모와 연관이 있나요? 이러한 영양 불균형이나 영양 실조는 무엇보다도 먹어서 채우는 게 더 중요합니다. 양질의 단백질이 50%나 함유되어 있는데요. 예약 좀 할게요. 예, 주시면요. 예, 감사합니다. on the ground, building bridges and towns. 샐러드에다가 약간의 단백질을 좀 보충하면서 꼭꼭 챙겨 먹어요. 노화가 콜라겐 때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Deep in my eyes, so much to wonder. 스마일 이즈 굿! 채널 A